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뜻하지 않게 2024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엄령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질 테고, 여러 곳에서 벌써 차기 대통령에 대한 움직임과 기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듯하네요. 물론 탄핵이 되었지만 무효화될 것이라는 분들도 계실 테고, 유력한 후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구속될 것이라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현재 후보자로 거론되는 5분 외에 좀 더 젊고 참신한 대한민국 국민만 바라보며 정치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뉴페이스가 나올 것이라는 분들 등등 참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대선 후보가 나타나는 그런 스타 탄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현재 그나마 가장 유력한 5분의 후보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지역의 어떤 무당이라고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라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저 재미로 시청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재명 당대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래도 한때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일 테고, 세 번째로는 갑자기 급부상한 홍준표와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까지 이렇게 5분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5 후보에 대하여 아주 짧게 알아보고 누구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인천의 한 무당이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며 차기 대통령감으로 전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골라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에 그나마 꼽으라고 한다면 하면서 누구를 지명하였는데, 그 누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일단 5 후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제안하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정치적 스캔들과 논란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지지를 얻고 있는지 그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의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재명은 특히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의 정치적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는 정치권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과 법치주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와 그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거 검찰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법과 정의를 강조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부패 척결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경한 태도는 일부 정치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의원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미스터리가 얽혀 있을까요? 홍준표 시장은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로 강력한 리더십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대선 후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입장은 때때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그는 보수 진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의 초대 대표로서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춘 정치적 소통 방식을 강조하며 SNS를 통해 직접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행보는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정치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유승민 의원은 보수 진영의 중진 정치인으로 과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강조하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SNS를 통해 유권자들과 대화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도적 태도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비전과 전략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5분의 후보에 대하여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국민들이 우선시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인천의 무당은 아마도 5 후보 모두가 자신이 이번에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김칫국을 한 사발씩 마시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5 후보 모두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해성처럼 등장할 다른 인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안하고 차기 대통령을 굳이 꼽아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나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소신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나가는 멍멍이들도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싶겠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지라 무당이라는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찾아가 확인하고픈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뉴페이스가 짠하고 나타나려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무당의 말에 왜? 진짜로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모쪼록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제발 국민이 우선시 되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의 미스테리 채널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또 어지러운 현 시점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으로 차기 대통령에 대한 궁금증 역시 미스테리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이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5년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